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먼저 제 강좌에 공지사항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PWM 신호를 만들었었고 PWM의 주기랑 펄스 폭을 어떻게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는 같고 펄스 폭은 독립적인 4개의 PWM 신호를 만들어서 2kHz 주기에 125 마이크로섹부터 250 마이크로섹까지의 펄스 폭을 가변도 했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4개의 PWM 신호로 ESC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실제 모터를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펄스 폭을 조절하기 위해서 FSI6 조종기 신호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모터의 회전 속도를 간단히 비교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챕터 6의 마지막 시간이고 또 파트 1의 마지막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 ESC 캘리브레이션을 할 건데 이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종기의 스위치 C, 이 스위치죠. 이 스위치를 사용할 거고요. 조종기를 켜고 스위치 C를 내린 다음에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고 또 FC가 알아서 ESC 캘리브레이션까지 하도록 소스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게 끝나면 왼쪽 수직 방향의 스틱을 이용해서 이 방향의 스틱을 이용해서 펄스의 폭을 가변도 해볼 거고 또 그 신호로 모터 회전 속도도 제어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조종기 전원을 켜고요. 그리고 스위치 C를 내린 채로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간 상태고 지금 같은 비품이 좀 울릴 텐데 그 비품은 모터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동안에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이 소리까지 끝나면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고 있는 이 비품은 FC의 부저에서 나는 비품이고 그건 제가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프로그래밍을 한 상태고요. 지금 비품의 상태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다시 스위치를 원상복구 시키면 이제 동작 모드로 진입을 한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왼쪽에 이 수직 방향의 스틱을 이용해서 펄스 폭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터의 회전 속도가 같이 바뀌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맨 밑으로 내렸을 때가 최소 펄스 폭이라 모터가 정지해 있는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 제가 펄스 폭을 좀 높였더니 모터가 회전하고 있죠. 다시 최대 펄스 폭을 한번 높여볼게요. 모터가 좀 빨리 돌아서 시끄러운데 높여보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최대 펄스 폭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 상태고 그래서 펄스 폭에 비례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도 변하죠. 지금은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또 캘리브레이션이 끝나고 모터의 회전 속도, 펄스의 폭을 조절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일반 동작 모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다 전원을 끄고요. 이제 조종기 전원을 켜고 이번에는 스위치 C를 내리지 않고 맨 위로 올린 상태에서 드론에 전원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기본 동작 모드로 들어가요. 자,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없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또 이 스틱을 조작하면 모터의 펄스 폭이 바뀌면서 모터가 회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회전해요. 이렇게가 오늘 할 거고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터를 동작시키려면 먼저 ESC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SC 캘리브레이션을 하려면 첫째로 ESC에 전원을 넣고 그 다음에 바로 PWM의 펄스 폭을 최대로 넣어준 채로 한 7초 정도 기다립니다. 최대 펄스 폭은 250 마이크로섹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은 최대 펄스 폭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 이번에는 반대로 펄스 폭을 또 최소로 한 후에 최소는 이제 125 마이크로섹인데 이 125 마이크로섹으로 넣어준 채로 또 한 8초 정도 기다립니다. 역시 기다리는 동안 최소 펄스 폭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게 끝나면 ESC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 후부터는 펄스 폭에 비례해서 모터의 속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모터 자체에서 비품을 내주는데 이게 동작 상태를 나타내요. 각각의 비품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시간에 따른 비품 출력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비품의 주파수, 음의 높낮이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 BL 헨리 S 매뉴얼에서 따온 겁니다. 먼저 ESC에 전원이 들어가면 전원이 들어왔다는 의미로 이런 패턴으로 비품이 한 번 울리고요. 그 후에 우리는 바로 펄스폭을 최대로 넣어줄 건데, 그때 비품은 먼저 PWM 신호가 인식됐다는 의미의 저주파 비품이 길게 한 번 울리고요. 그 후에 최대 펄스폭을 측정하고 있다는 고주파 비품이 이렇게 여러 번 울립니다. 이건 측정하는 동안 계속 울리고요. 한 6번 정도 울렸던 것 같아요. 최대 펄스폭 측정이 끝나면 다시 이런 비품이 이렇게 3번 반복돼서 울리는데, 이 비품까지 들리면 ESC의 최대 펄스폭이 저장된 겁니다. 이 과정까지가 한 7초 정도 걸리고요. 그 후에 이번에는 PWM 펄스폭을 최소로 넣어주면 최소 펄스폭을 측정하고 있다는 의미의 저주파 비품이 이렇게 여러 번 울리고요. 역시 측정하는 동안 계속 울립니다. 최소 펄스폭 측정이 끝나면 다시 이런 패턴의 비품이 이렇게 3번 울리는데, 여기까지가 ESC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끝난 겁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ESC가 최소랑 최대 펄스폭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PWM이 인식됐다는 저주파 비품이 길게 한번 또 울리고, 됐으면 마지막으로 모터가 동작할 준비가 됐다는 고주파 비품이 길게 한번 울립니다. 이 고주파 비품, 모터 레디 비품이 울리면 모터 구동할 준비까지 끝난 거예요. 이후부터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후부터 펄스폭을 조절하면 모터가 바로 돌기 시작합니다. 모터가 돌기 시작하면 프로펠러를 끼든 안 끼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필요는 없고요.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가는 거는 이따 코드 작성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갔을 때의 설명이었고, 캘리브레이션 모드가 아닌 기본 동작 모드로 동작하면 이런 식으로 비품이 들립니다. 먼저 전원이 들어갔다는 비품이 이런 패턴으로 한 번 울리고요. 그 다음에 PWM 신호가 인식됐다는 저주파 비품이 길게 한 번 울리고, 마지막으로 모터가 구동할 준비가 됐다는 고주파 비품이 길게 한 번 울립니다. 역시 기본 동작 모드에서도 이 마지막에는 모터 레디 비품, 고주파 소리가 길게 한 번 들리는데, 그 후부터는 또 펄스폭을 바꾸면 모터가 돌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비품은 제 FC에 달려있는 부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모터 자체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FC의 부저를 통해서 캘리브레이션 모드가 아닌 FC의 내부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거를 간단하게 코드 작성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할 거는 ESC에 전원을 넣자마자 PWM의 펄스폭을 최대로 넣고 한 7초 정도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펄스폭을 최소로 넣고 한 8초 정도 기다리면 캘리브레이션은 끝입니다. 이걸 이따가 코드로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모드가 아닌 일반 동작 모드로 진입하려면 전원을 넣고 PWM 펄스폭을 최소로 넣으면 바로 일반 모드로 진입합니다. ESC 캘리브레이션 설명은 그렇게 마치고, 이제 조종기 신호로 펄스폭을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하는 이유는 ESC 캘리브레이션이 끝나서 이제 모터를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처럼 단순히 소스 코드로만 일정하게 펄스폭을 증가시켜서 모터를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하니까 조종기의 입력 신호를 이용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직접 조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간단히 좀 짚어보면, PWM을 생성하기 위해서 타이머 5번을 사용했었고요. 타이머 5번은 84MHz 클럭으로 동작하고, 그때 프리스케일러를 1,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 ARR 값을 42000으로 해서 2kHz의 타이머 주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값은 1씩 빼준 0, 그리고 41999를 넣어줬었고요. 주기는 그렇게 정의했고, 펄스의 폭은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 이 CCR 값을 이용해서 정의했는데, CCR은 1부터 4까지 이 4개가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했었고, 1500을 넣었을 때 펄스 폭이 125 마이크로섹 최소였고, 그리고 21000을 넣었을 때 최대 펄스 폭 250 마이크로섹이었습니다. 이 펄스 폭의 범위가 엄청 중요한데, 앞으로 펄스 폭이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CCR 값이 이 최소랑 최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또 코드를 넣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ESC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CCR 값으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강의 맨 마지막에 PID 제어를 한 결과를 이 CCR, 이 레지스터에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의 범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조종기의 신호로 펄스폭을 조절하는 걸 할 거니까 예전에 챕터 4에서 설명드렸었던 FSIA-6B 수신기의 아이버스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아이버스 데이터는 조종기의 모든 채널 데이터가 각각 이렇게 16비트로 들어왔었고요. 그 중에 하위 12비트가 조종기 조작량의 값이었고 조작량 범위가 1000부터 2000 사이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값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위 4비트가 송수신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비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매뉴얼이 없어서 정확하진 않은 내용이고요. 또 확인을 해보니까 FSI6 버전의 송신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FSI6X 버전도 있는데 그 버전의 송신기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카페 공지사항을 좀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 내용을 공지사항에 올려놨는데 제 4-4 챕터의 failsafe 기능은 FSI6 버전의 송신기만 구현할 수 있고요. FSI6X는 지금은 구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SI6X 송신기로 failsafe를 구현하시려면 failsafe 전용으로 채널을 하나 별도로 할당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번 챕터 6이 끝나면 별도의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찾아보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값의 범위들을 왜 강조했냐면 이 조종기 값의 범위인 1000부터 2000 사이까지의 값으로 펄스 폭의 범위인 1500부터 21000까지 CCR의 값을 바꿀 거라서 그래요. 우선 조종기의 왼쪽 수직 방향의 스틱을 맨 밑으로 내렸을 때 값이 1000인데 그때 펄스 폭이 최소 1500이 되도록 할 거고 또 스틱을 맨 위로 올리면 값이 2000이 되죠. 그때 펄스 폭이 최대 21000이 되도록 할 겁니다. 이제 수식 하나를 만들어서 조종기 값이 1000일 때 수식의 결과가 1500이 되도록 하면 되고 조종기 값이 2000일 때 결과는 21000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종기 값을 이 수식에 입력으로 넣고요. 계산의 결과를 CCR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식은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이것처럼 정의가 될 거고 여기서 ibus.lv가 조종기 값이고요. 이 값의 범위가 1000부터 2000 사이가 되는 거고 수식의 결과가 CCR에 들어가는 값 1500부터 21000까지의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 조종기 데이터에 1000을 넣으면 1000 빼기 1000 곱하기 10.5 그러니까 이 부분 0이고 0 더하기 1500 해서 계산의 결과는 150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조종기 데이터가 2000일 때 2000 빼기 1000 해서 이 값은 1000이죠. 1000 곱하기 10.5 해서 1500이 되고 1500 더하기 1500 해서 계산의 결과는 21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하나의 조종기 스틱을 이용해서 4개의 PWM을 전부 똑같이 가변하도록 할 거고요. 코드 작성도 맨 밑에 있는 이 식만 작성하면 돼서 쉽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 구현할 내용의 플로우 차트고요. 이따가 이 플로우 차트대로 소스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먼저 전원을 넣으면 바로 페리페럴들이랑 주변 장치들을 초기화하는데 여기엔 센서 초기화도 있을 거고 UART 통신이나 타이머 같은 초기화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터 PWM 신호들을 끈 채로 즉 쭉 로우 신호가 출력되도록 초기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사실 이전 챕터들에서 다 구현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조종기랑 수신기가 연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종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이 말은 조종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기다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종기가 연결이 되면 이제 조종기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때 조종기의 스위치 C의 상태가 맨 아래로 내려갔는지를 검사합니다. 이 스위치죠. 그 스위치를 검사해서 스위치가 밑으로 내려갔다면 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면 이 내용을 건너뛰고 일반 동작 모드로 들어가죠. 우선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오면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지금은 스위치 C를 맨 아래로 내려서 이 모드로 들어온 상태니까 스위치 C를 다시 위로 올려서 이 캘리브레이션 모드에서 빠져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C를 올려서 캘리브레이션 모드까지 다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기본 동작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스로틀 스틱, 이 왼쪽 수직 방향의 스틱이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지를 검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스로틀 키를 맨 밑으로 내린 상태가 아닌 중간쯤 올린 상태에서 일반 모드로 진입을 하게 돼버리면 모터가 갑자기 확 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while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반복문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while 루프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단계들을 거치고
상태들을 검사하고 ESC 캘리브레이션 같은 거를 수행을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FC에는 부저가 있으니까 이 단계들 사이사이마다 부저를 이용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소리로 알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잘 정의해 놓으면 그대로 구현만 하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플로우 차트 같은 거 없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구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코드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팀 프로젝트 할 때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 같은 걸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지금까지는 워낙 기본적이고 단순한 내용들이라 플로우 차트를 안 그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다음 챕터부터가 프로그램 구조가 조금 복잡해질 거라서 그때부터는 계속 플로우 차트를 그리면서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실제 모터를 돌려볼 건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경고 문구를 빨간색 배경으로 넣었습니다. 첫째로, 지금 모터가 돌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프로펠러를 끼시면 안 됩니다. 아직 PID 제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프로펠러 끼면 100% 사고가 나요. 사람이 다치든 물건이 부서지든 무조건 사고가 날 테니까 절대로 프로펠러는 지금 끼지 마셔야 됩니다. 나중에 PID 제어할 때 그때 낄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프로펠러를 안 끼더라도 아까 보셨듯이 모터가 워낙 빨리 돌기 때문에 모터가 회전할 때는 모터에 손을 대지 마셔야 돼요. 모터 도는 중에 손을 대면 손이 심하게 다칠 수도 있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손을 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모터 레디 비품이 난 후에는 펄스폭에 따라서 모터가 이제 도는 게 된 거죠. 그때 펄스폭을 갑자기 확 키워버리면 모터가 또 갑자기 확 돌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 이후부터는 모터가 실제로 돌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100% 안전합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코드 작성하시다가도 이러면 뭔가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한번 소스 코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고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보세요. 사고가 발생하면 100% 본인 책임이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이 6-2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ESC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모터를 구동시킬 거니까 폴더 이름을 6-3 ESC 캘리브레이션 and 모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폴더 이름이 조금 긴데 저는 폴더 이름만 봐도 이때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폴더 이름 간결하게 하셔도 돼요.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이 IOC 파일의 이름을 폴더 이름이랑 똑같이 바꿔주시고 이 두 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열려있는 프로젝트들 있으면 닫아주시고 조금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프로젝트 누르시고 existing 프로젝트 브라우저 하시고 방금 복사한 이 폴더를 선택하시고 됐으면 피니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큐브MX로 추가적으로 설정할 기능은 없는데 지난 시간에 PWM 펄스 폭을 초기화했던 것만 내용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큐브MX를 실행시키세요. 지난 시간에 PWM 생성할 때 타이머 5번을 사용했으니까 타이머 5번 선택하시고 밑에 컨피규레이션의 파라미터 세팅 부분에 펄스 폭을 초기화할 때 이 펄스의 값들, 이 값을 이용해서 펄스 폭을 초기화 시켰는데 채널마다 각각 다른 값으로 초기화했었는데 이 값을 0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0으로 바꾸시고요. 채널 2, 3, 4 다 0으로 바꿔주세요. 채널 4는 0으로 되어 있네요. 0으로 하면 펄스가 없이 쭉 로우 신호가 출력되는 거죠. 자, 초기화는 이렇게 할 거고 펄스폭 조절하는 거는 이따가 소스 코드로 CCR 레지스터의 값을 바꿔가면서 할 겁니다. 자, 됐으면 큐브MX로 할 건 끝났으니까 코드 생성하겠습니다. 코드 생성이 다 됐으면 먼저 main.c 파일을 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 while문 맨 밑부분에 지난 시간에 작업했었던 이 부분 PWM의 펄스 폭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부분이죠.
이 내용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위로 쭉 올리시면 선언을 해놓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변수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변수는 지난 시간에 선언한 변수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위에 두 개의 변수가 챕터 1 때 디버그 환경 구축할 때 선언했던 변수라 역시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우고요. 이 두 변수는 비에노 080으로 센서 데이터 받아서 쿼터냥 계산하고 각도 계산할 때 사용했던 변수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라서 남겨두겠습니다. 됐으면 이제 ESC 캘리브레이션 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ESC 캘리브레이션 하는 코드는 쉬워요. FC가 할 거는 전원이 들어오면 먼저 PWM 펄스 폭을 최대인 250 마이크로색으로 넣고 한 7초 정도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PWM 펄스 폭을 최소인 125 마이크로색으로 넣고 또 한 8초 정도 기다리면 끝납니다. FC에서 할 거는 이게 다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ESC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이 최대 최소 펄스 폭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요. 그래서 이 코드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SC 캘리브레이션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 while문 직전에 지난 시간에 이런 코드들을 작성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먼저 타이머 5번을 활성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PWM 4개 출력을 활성화 시켰죠. 근데 조금 전에 큐브MX로 그 CCR의 값을 다 0으로 초기화 시켰으니까 지금은 쭉 로우 신호가 출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밑에 ESC 캘리브레이션 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먼저 최대 펄스 폭을 넣고 7초 동안 기다리고요. 그래서 코드는 타이머 5에 CCR 1에 최대 펄스 폭이니까 21000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모든 채널을 다 동일하게 21000을 넣어주고 그 후에 7초간 기다려야 되는데 딜레이를 7초 주면 될 겁니다. 할 딜레이 7000 이렇게 하시고 이게 끝나면 그 후에는 최소 펄스 폭을 넣고 또 8초 정도 기다리면 되니까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하시고 이번에는 최소 펄스 폭인 1500을 넣고 8초를 기다리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이 플로우 차트에서 이 ESC 캘리브레이션 이 내용에 대한 코드고 아직 다른 코드들은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됐으면 먼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운로드가 안 되면 다시 해주세요.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시키기 전에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FC에 전원이 들어가면 먼저 페리페럴들이랑 주변 장치들 초기화를 하고요. 그 후에 바로 PWM 펄스 폭을 최대로 넣고 7초 기다리고 또 최소로 넣고 8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장치 초기화는 이미 돼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구현하진 않았고 이 ESC 캘리브레이션 하는 부분만 구현을 한 겁니다.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배터리를 연결 안 한 상태고요. 먼저 ESC 커넥터들을 이 FC의 PWM 출력 포트에 다 꽂아 주시고 이제 전원을 넣을 건데 전원 넣으면 바로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해요. 그럼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모터 자체에서 비프음이 들릴 텐데 이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을 보시면서 비프음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원을 넣겠습니다. 지금 이 전원이 들어가자마자 최대 펄스 폭이 들어가면서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을 한 거고 또 최대 펄스 폭을 측정한 겁니다. 그리고 7초가 지난 후에 최소 펄스 폭이 들어가고 또 그걸 측정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게 다 끝나면 마지막에 모터 레디 비프음이 들리죠. 그리고 지금은 while문 안으로 들어온 상태인데 그 후에 저희가 CCR 값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펄스의 폭은 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모터가 동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 조종기의 왼쪽 스틱, 이 스틱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PWM의 펄스 폭을 가변하면서 모터를 구동시키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종기의 값을 이용해서 뭔가 할 거니까 예전에 챕터 4에서 했던 iBus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를 사용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조종기 값을 이용해서 펄스의 폭을 계속 가변시킬 거니까 그 내용은 while문 안에서 반복적으로 동작해야 될 겁니다. 밑으로 좀 내리시면
이 부분이 챕터 4에서 했던 내용인데 우선 주석을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printf랑 딜레이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 이 부분은 주석으로 막고, 그리고 조종기 값을 이용해서 펄스 폭을 가변하는 내용은 이 밑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while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조종기 값의 범위인 1000부터 2000 사이까지의 값을 이 식에 넣으면 결과는 1500부터 21000까지의 범위를 갖는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코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머 5에 이 CCR 레지스터에 좀 전에 그 수식의 계산 결과를 넣으면 되니까 수식을 여기 써주면 돼요. 1500 더하기, 그리고 왼쪽 수직 방향 스틱의 값 ibus 점 left vertical의 lv 빼기 1000 하신 후에 그 결과에 곱하기 10.5 이렇게 해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의 결과가 1500부터 21000까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4개의 채널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요. 됐으면 먼저 이거 동작하는 것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 또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먼저 초기화들이 이뤄지고, 여기까지 초기화하고, 그 후에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또 바로 진입하죠. 네, 아직은 조종기의 그 스위치 C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는 코드는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할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되면 캘리브레이션이 이뤄지고 나서 그게 끝나면 while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먼저 조종기의 값을 입력받고요. 그 중에 왼쪽 수직 방향의 키를 이용해서 이 4개의 PWM 펄스 폭을 조절하죠.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할 건데, 동작시키기 전에 먼저 조종기 전원을 켜겠습니다. 됐으면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지금 또 하는 거고, 이제 모터 레디 비품까지 들렸고, 지금부터 펄스 폭을 가변하면 모터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모터가 회전하면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펄스 폭을 가변해 보겠습니다. 왼쪽 수직 방향의 키를 이용하면 이렇게 펄스 폭이 가변되면서 모터의 회전 속도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죠. 맨 밑으로 내리면 정지고, 맨 위로 올리면 모터가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데, 아까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셨듯이 모터가 엄청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절대 프로펠러 끼시면 안 되고, 또 모터 도는 중에도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는데, 지금처럼 사람이 의도적으로 조종기를 조작하면서 모터를 회전시킬 때는 사고가 크게 나진 않을 거예요. 사람이 의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터가 혼자 회전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모터 레디 비품이 들린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펄스 폭을 갑자기 높이면 안 된다. 모터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고속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코드 작성한 이 내용이 딱 지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다 껐고요. 먼저 조종기를 전원을 켜고 제가 실수로 스틱을 맨 위로 올려놨습니다. 이 상태로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전원을 넣으면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바로 진입하겠죠. 자, 최대 펄스폭 측정을 하고 끝났고, 최소 펄스폭을 측정 중이고요. 끝나면 모터 레디 비품이 들릴 겁니다. 지금이 모터 레디 비품이 들린 거고, 모터 레디 비품이 들린 후에 제가 실수로 이 조종기 스틱을 맨 위로 올려놨으니까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이 while문 안에 들어오면서 이 코드들이 동작하면서 지금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스틱을 맨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수식의 결과가 21000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인 거고, 지금처럼 코드를 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전장치를 좀 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같은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왼쪽 수직 방향의 스틱이 맨 아래로 내려가 있는지 상태를 검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할 건데, 이 코드는 왼쪽 수직 방향 스틱이 맨 아래로 내릴 때까지 계속 이 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 검사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틱을 맨 아래로 내렸을 때에만 while문 안에 진입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기의 왼쪽 수직 방향의 스틱이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지를 검사할 건데, 그걸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리시면 유저 코드 begin 4, end 이 사이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을 스로틀이 최소인지를 검사한다는 의미로 is ibus 스로틀 mi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보이드로 하시고, 그리고 이 함수는 스로틀 값에 따라서 1 또는 0을 리턴해 줄 거라서 리턴형은 int로 하겠습니다. 이 함수 안에서는 스로틀 값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ibus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 해야겠죠. 위로 조금 올리시면, 자, 이 부분 ibus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의 코드를 복사하시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서, 자, 여기에 그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고, 줄이 조금 안 맞으니까 이 부분 줄맞춤을 하겠습니다. 줄맞춤 단축키는 Ctrl I예요. 영역을 선택하시고 Ctrl I를 누르시면 그 영역이 자동으로 줄맞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failsafe를 이 안에서 검사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은 지우시고, 그리고 이 내용도 필요 없겠네요. LED 토글 시키는 부분. 자, 그러면 먼저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ibus 데이터가 받아졌는지를 검사하고, 받아졌다면 체크썸 검사하고, 체크썸까지 일치한다면 데이터를 여기에 파싱하죠. 그래서 이 밑에서 ibus 데이터의 lv 값이 최소인지를 검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if 하시고, 이 값이 최소인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최소가 1000인데 가끔 어떤 조종기들은 맨 밑으로 내려도 1000보다 조금 값이 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10이랑 비교하겠습니다. 1010보다 작으면 최소라고 판단하고 1을 리턴해 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0을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0 리턴하는 거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유는 ibus 데이터가 안 받아졌을 때도 0을 리턴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으면, 자, 함수 우선 이렇게 잘 따라서 작성하시고요. 됐으면 함수의 프로토타입 정의를 해야겠죠. 이 부분 복사하시고 맨 위로 올리시고, 여기 있네요. 자, 이 유저 코드 begin pfp end pfp 사이에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타입 선언을 했으면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스로틀 값이 최소인지를 비교하면 될 겁니다. 자, 이 함수도 복사하시고요. 비교하는 거는 while문 직전에 하면 되겠죠.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함수를 호출하고, 이제 이 함수의 결과가 0이라면 그 스로틀 값이 최소가 아니라는 말이니까 그동안 계속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한 번만 검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맨 밑으로 내릴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필요할 텐데, while 이렇게 하시고, 이 함수의 결과가 0이라면 그동안 계속 대기해라. 그러면 이 함수의 결과가 0일 때는 이 전체의 결과가 참이 되죠. 그래서 반복문 안에 갇혀서 계속 검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다가 이 스로틀 키 값을 밑으로 내리면 언젠가 이 함수의 결과가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거짓이 되면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본 while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본 while문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FC에 달린 부저를 이용해서 소리로 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로 조금 올리시면, 예전에 챕터 1에서 디버그 부저 할 때 작성했던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함수를 이용해서 부저의 PWM을 출력을 이네이블 시켰고, 그리고 이 PSC의 값들을 바꿔가면서 부저의 주파수를 바꿨죠. 그리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부저를 끄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수행이 되면
디리릭 하는 그 부저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내용을 여기 말고 while문 들어가기 직전인 이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게 하시고요. 이 스로틀 검사하는 밑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스로틀 검사가 끝나면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부저 소리로 while문에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됐으면 이대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우선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기 전원을 켜고 스로틀을 맨 위로 올린 채로 드론에 전원을 넣어 볼게요.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을 한 상태고 지금 캘리브레이션이 끝났고 모터 레디 비품이 들렸죠. 그래서 모터가 구동할 단계가 된 거고, 근데 지금 왼쪽 수직 방향 스틱을 제가 맨 위로 올려놨는데 아까처럼 모터가 갑자기 회전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스 폭도 최소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동작하는 게 이 코드가 잘 동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스로틀이 최소가 아닐 경우는 최소가 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제가 스로틀 키를 맨 밑으로 내리면 이제 이 while문이 끝나고 여기에 들어오면서 부저가 한번 울리고 바로 본 while문이 시작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 왼쪽 수직 방향 키를 밑으로 내려 볼게요. 부저가 들렸죠? 그리고 이제 동작 모드로 진입한 겁니다. while문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 상태에서 다시 이 수직 방향 키를 움직이면 이제 모터가 돌기 시작할 겁니다. 자, 돌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코드가 동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 중에 지금은 하나의 안전장치를 둔 거고, 이외에도 앞으로 개발하면서 이런 비슷한 안전장치들을 계속 추가할 겁니다. 지금 구현한 게 의도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대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코드를 짜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왼쪽 수직 방향의 스틱은 앞으로도 계속 스로틀로 사용할 거라서 오늘 구현한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겁니다. 이제 이 나머지 내용들, 조종기랑 수신기 연결이 됐는지 대기하는 거랑, 그리고 스위치 C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는 이 내용을 바로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바로 찍기는 조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바로 다음 영상에 이어서 이 내용들을 구현하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